여기 정리하기 좀 펴보세요. 자, 아무튼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원래 전자쌍을 누가 끌어당기는 거냐면 핵이 끌어당기는 거야. 핵이 핵전하가 크면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의 핵전하가 큰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해.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대체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말은 이제 뭐 전위금속 고기가 조금 그렇구나. 거기 빼고는 이거는 그냥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하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대체로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자, 근데 결합이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지. 극성 공유 결합. 근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져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같은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극성을 안 떼요. 그래서 요런 애가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공유까지만 쓰면 되네.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요런 애들 한쪽으로 쏠렸잖아. 일로 쏠린 거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 근데 진짜로 아예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이온 결합이 될 때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금속과 전기음성도가 큰 비금속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전기음성도 차가 커서 아예 이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쌍극자 모멘트 원래 전하량 곱하기 거리로 하시면 되는데 방향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벡터량이라고 해요. 벡터량.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하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이온성이 증가한다로 되어 있는데, 뭐 극성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극성이 증가한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고,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근데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점식이고, 이거는 구조식이야.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나타낼 때도 있고 생략해도 돼. 나타내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는 구조식 써라라고 하면 HF 요거만 쓰는 거야. 이거 점 찍는 거는 좀 뭐 보너스 같은 거야. 이거 점 찍는 거는. 암모니아의 구조식을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 두 개 찍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이거는 결합선이라고 하는데, 결합선은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합선 하나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결합선 두 개가 되는 건 이중결합, 이런 거는 삼중결합. 근데 비공유 전자쌍까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더 좋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플로리는 단일 결합하는데 비공유 전자쌍까지 알아보려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고, 할로젠은 비공유 전자쌍이 되게 많아요. 문제 풀 때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할 법하죠. 근데 그래도 개념 적용 문제를 고난도라고 써져 있는 거 하나 빼고 한번 풀어 보십시오.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봐봐요. 같이 봐요. 몇 개씩 조금씩 풀면서 좀 어려워.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같은 선으로 연결된 원소는 같은 족에 속한다. 일단 이 4.0이 플로린이라고 하는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4.0이 플로린이에요. 4.0이. 그 다음에 플로린 밑에 염소고요. 주기가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염소, 브로민 뭐 이렇게 돼. 써놔. 그 다음에 1.0인 거는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어. 네. 아, 1쪽 아니면 17쪽이니까 얘 17쪽, 1쪽이네, 1쪽. 1쪽이면 이제 2죽이면 이제 리튬이야, 리튬.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렇게 돼. 됐죠? 그 A와 D의 원자과 전자수 차이는 6개다. 맞지요? A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야 되고 17쪽이니까, D는 1쪽이니까 1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차는 6개가 되는 거 맞지? B와 D가 결합할 때 이렇게 둘이, 전자는 나트륨에서 B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그치? 염소로 이런 거 알잖아.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에서 D로 이동한다. 맞죠? A와 B가 결합할 때 A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맞죠? 왜 그래요? A가 더 전기음성도가 더 어때? 크잖아. 전기음성도가 크면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전자쌍이 A 쪽에 치우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다음 5번 고르면 되겠네. 알겠지요? 좀 차근차근히 읽어주시면서 하는 거고요. 2번, 이주기 원소 XY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있잖아. 이제 결합을 있잖아. 공유결합을 한 개를 하는 애들은, 저거 봐봐. 수소는 한 개만 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 한 개인데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면 안정화되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플로린 한 개만 합니다. 왜냐면 7개인데 8개 되려면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플로린 밑에 있는 애들,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다 한 개만 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2개를 하는 애들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 그 다음에 밑에 황 있어. 황. 산소 밑에 황이야. 요런 애는 2개 해. 3개 하는 애들은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개 결합하면 3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질소 밑에 인이야. 인. 4개 하는 애들은 탄소, 그 다음에 규소까지도 이제 비금속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원래는 중금속 원소이긴 해도 이런 애들은 4개를 한다. 근데 봐봐, 여기에 이 X가 결합을 몇 개 하고 있니?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있지. 2주기지, 2주기. 그러니까 X가 탄소야, 탄소. 이건 이제 다시 그리면은 뭐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애야, 사실. 이렇게. 요런 애. 요런 애야, 탄소야. X가 탄소. 그 다음에 X 탄소죠? 근데 이제 결합 3개 하는 애, 2주기인데 3개 하는 애 누구예요? 질소. 그 다음에 이 비공유 전자쌍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점 2개 찍어 놓을게. 질소에 이제 결합 3개 하고 나면은 비공유 전자쌍 하나 필요하거든요. 원래 원자과 전자가 질소는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근데 탄소랑 결합을 3개를 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소랑 결합하고, 여기 남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남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5개고, 질소니까 5개잖아. X는 4개니까, 요거 맞는 이야기죠? 가와 나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결합한 거니까. 근데 다른 애들 뭐 요거 탄소 수소나 아니면 뭐 질소 탄소나 탄소 수소나 이런 애들은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가만 있으니까. 나에서 Y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3.0, 탄소가 2.5. 어느 쪽으로 쏠려요? 질소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질소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어야지. 음전하를. 이게 가 이거? 자, 3번은 좀 넘어가고 4번 풀겠습니다. 또 같이 풀면 할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1, 2주기인데 X는 봐봐. 이게 이 원자과 전자 다 찍은 건데 지금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수소야, 수소. 만약에 플로린이다 이런 거면 여기 이렇게 찍었겠지. 뭐가 이렇게 찍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X는 수소고, 그 다음에 W는 사실 산소예요, 산소.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이게 뭐다는 금방 아는데, 여러분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2개씩 남아요, 이렇게. 그러는 애는 산소야, 산소. 요거는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이런 애. H2O2고, 이런 거 과산화수소라고 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요거 수소고, 요거 삼중결합 있어, 삼중결합. 근데 Y가 있고, 결합을 이렇게 삼중결합 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돼, 옆에. 이거는 탄소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애는. 결합을 4개 해야 돼,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건 결합을 하나, 둘, 셋 하고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남아있다. 질소예요, 질소.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질소죠, 질소. 자꾸 그리다 보면 이제 아는데. 자, 공유전자쌍 수는 Z2라고 되어 있는데, Z는 질소인데, 질소는 뭐 하는 애니? 삼중결합 하는 애야, 삼중결합. 왜 삼중결합해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으니까 8개를 만들려면 삼중결합을 해야지 8개가 돼. 이렇게. 응? 아무튼 공유전자쌍 수가 3개. Y2는 Y가 산소잖아.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결합을 2개만 하면 8개가 돼요.
얘는 이제 O2는 이렇게 돼,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Z2가 W2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고요. XYZ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한 개다.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이제 사실 이게 X가 수소고 Y가 질소잖아. 그 다음에 Z가 뭐 Y가 질소가 아니었나요? 아, Y가 탄소였구나. Y가 탄소잖아. Z가 질소고. 그래서 이런 애야, 이런 애. 어? 그려봐, 이거. 이거 유명하네. 아무튼 HCN.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야, 그치? 이거 하나. 어? 비공유 전자쌍 수는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YW2. Y가 뭐였죠? 탄소. 그거에 W2. W가 산소인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근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 표시하면은 이렇게 돼. 그런데 Y가 뭔데? 이게 탄소. 부분적인 음전화를 띄는 게 아니지. 왜냐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산소 쪽으로. 산소의 전기음 성도가 3.5고 탄소가 2.5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고 Y는 부분적인 양전하. 알겠어요? 열심히 하면 할만한 건데. 자, 5번, 6번도 한번 해봐 주시고. 해볼까요? 5번. 자,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5개가 있고요. 이걸로 구성이 돼야 되고 옥텟 규칙은 다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요런 애가 될 거다 이렇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결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구성 원소는 얘대. 나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의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결합한 게 있잖아, 그렇지? 어? 얘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있는 거야. 나의 비공유 전자쌍이 총 2개냐? 2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죠? 아니지. 분자 구성 원자 수는 가는 4개로 되어 있고 나도 4개로 되어 있어요. 원자 수가. 1번만 답으로 하면 되죠. 그죠? 기억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그려봐봐. 그려야지 느는 거야, 실력이. 아, 요런 분자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지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하지. 머리를 써서 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탄소는 결합이 4개가 필요하고 수소는 1개가 필요해서 조합을 하면 요거밖에 없어, 사실. 근데 이런 애가 있다라는 거 알면은 금방 해요, 사실은. 저것도 이제 과산화수소고 이거 아세틸렌이고 그런데 과산화수소 이런 애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금방 합니다. 자꾸 그리셔야 돼. 여기는 여기 유기화학 분야인데 그림 보고 하는 거야. 그림 보고. 자, 전기음 성도와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2주기라고 되어있네. 2주기. 2주기가 연습해. 리배 써요. 그냥 리배 붕탄 질산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고등학생 같으면 이제 금방 하거든요. 사실 홀전자를 세라라고 하면 홀전자는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ES부터 할게. ES, EP 이렇게 있습니다. 오비탈이 좀 기억이 나야죠. 전자를 리튬이 하나를 채워. 그 홀전자 한 개지? 근데 여기 또 채워. 그럼 없지? 홀전자가? 그 다음에 여기 채워. 홀전자 한 개죠? 그 탄소가 되면 여기 채워. 왜냐면 훈트 규칙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채워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그 질소는 한 개죠? 그럼 세 개 됐지, 세 개. 그 산소는 이렇게 짝 줄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두 개지, 줄었지. 그 플로린 줄었지, 그죠? 한 개. 홀전자가. 그 네온, 홀전자 빵 개, 그쵸? 그래서 요 순서가 돼요, 이게. 10, 1, 2, 3, 2, 1, 0. 여기 홀전자 개수고. 근데 전기음 성도가 여기서 이제 홀전자 개수가 두 개이면서 제일 크네, 이 중에.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산소지, 산소? 홀전자 두 개인데 제일 크네. 산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탄소네. 맞죠? 근데 질소보다 전기음 성도 작고 탄소보다 크네. 질소래. 산소보다 작고 탄소보다 크네. 질소죠? 홀전자 셋 맞잖아. 홀전자 셋. 그 다음에 여기 홀전자 없는 애, 요 중에는 베릴륨밖에 없네. 베릴륨.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홀전자 한 개인데 베릴륨보다 뭐 해야 돼? 전기음 성도가 작아야죠. 얘는 누구예요? 리튬이네. 알겠어요? 근데 전기음 성도는 어떻게 돼? 전기음 성도도 쓸까요? 여기 전기음 성도. 전기음 성도는 얘부터 할게요. 플로린부터. 얘는 없어요. 네온은 4.0 0.5씩 줄어. 3.5 3.0 2.5 2.0 1.5 1.0 이 전기음 성도야. 플로린이 4고요 0.5씩 줄어들어요. 0.5씩 유효 핵전화가 감소하면서. 자, A3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A3D 이온 결합 물질이죠. 왜냐하면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이니까. 리튬, 뭐 질화 리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Ce2 CO2 말하는 거야. CO2 CO2는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한데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1이 되는 게 맞죠, 이 비율이. 그쵸? BCl2 베릴륨의 Cl2 베릴륨의 Cl2 요것도 이제 수능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건데 베릴륨의 Cl2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전자점식으로 그릴게. 베릴륨이 원자과 전자가 2개야. 그 다음에 Cl은 7개야. 그려봐봐. 이렇게 그리세요. 이게 이제 그 BCl2를 그린 거야.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베릴륨이 붕소가 아니라 B가 베릴륨이야 지금.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8개 있나요? 없나요? 없지?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애야.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그리면 붕소 있지. 붕소는 원자과 전자 3개야. 만약에 플로린이라고 결합한다고 칠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을 3개를 해도 6개잖아. 6개 8개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얘는 조금 불안정한 분자예요. 좀 불안한 분자예요.
BF3는 아니면 이제 베릴륨이 들어간 경우도 원자과 전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을 해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분자 구조와 극성은 다음에 하고요. 근데 이제 대표형이 좀 어려워서 요거는 이제 혼자 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는 같이 풀고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 예진 있어요? 자, 봐봐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은 화합물 A와 B, 그 다음에 CD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보면 금방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전자 하나가 없는데 이렇다라는 거잖아. 전자 플러스일 거니까 전자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이지, 나트륨. Na 플러스. 응? 원래 11개 있었겠지, 11개. 그쵸? 근데 하나 붙어서 이거잖아요. 이제 이건 플로린이겠지, 플로린. CL은 아니고, 보통 NaCl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더 붙은 거니까 9개인 거잖아, 처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보면 이제 알지 않나? 이거는? 이렇게 그린 거? CO2인지 알지 않나? 금방, 그치? CO2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2족 원소이다. 1족이다, 1족. 2족이었으면 이가 플러스가 됐겠지, 이가 플러스. 2죽이 아니지, 2족이지, 2족. 그리고 AB라고 썼을 때 앞에 쓴 게 양이온이에요. AB라고 쓰면 이제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 쓰기 때문에 A가 양이온입니다. 1족일 거고요. AD2는 뭐 이런 거죠. Na2D가 산소인데 지금 뭐 이런 거죠. 이거 공유결합 물질 아니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CB4라고 되어 있는 애예요. C는 이제 진짜 C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린인데, C에 플로린이 붙은 거야. 이렇게 플로린 4개가. 근데 C와 B와 C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 극성 공유결합이죠. 왜냐면 전기음성도 차가 나잖아. 4.0, 2.5 전기음성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맞죠. 답은 2번. 자, 다음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관한 설명이다. 상온에서 고체다. 극성 용매는 물에 잘 녹는다. 이온 같네, 이온. 이온 결합 물질.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다. 이온 결합 물질 맞네요.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없지만 용융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얘도 이온 결합 물질,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인데 답은 1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이건 앙금이 생성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근데 얘는 물에 녹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물에 녹는 게 아니지, 이온 결합 물질이어도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야. 다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답은 1번.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 없어요. 용융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기 전도성 생기는 겁니다. 한번. 자,
이주기 원소 ABC의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에 관한 자료다. 어려운 얘긴데, 이주기인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4중 결합은 없기 때문에 이제 C2라는 애는 없어요. C2라는 애는 없는데 3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N2가 있어. N2. 그 다음에 2중 결합하면은 뭐 있어요? 이제 O2 존재해. 그 다음에 F2 존재합니다. 이렇게 3개야. 3개. 근데 특징 아셔야 되는데 N2는 3중 결합이고 O2는 2중 결합이고 F2는 단일 결합이에요.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애 있지, 이만큼. 이거 3중 결합이에요. 이거 N2야, N2. 3중 결합 끊는 게 더 힘들거든요.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네. O2야, O2. O2 맞고요.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좀 작은 애. 이거 단일 결합하고 있네, 단일 결합하고 있네. 알겠어요? 분자 A2는 단일 결합을 하는 게 맞죠? 단일 결합을 하면 되고, 단일 결합하지. 분자 B2는 비공유 전자쌍 4개 있다. 맞네요. 여기 안 그렸는데 비공유 전자쌍 4개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4개. 기억에 따르면 기억이 뭐지? 결합 에너지 이원자 분자의 끓는 점은 C2가 가장 높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원자 분자 끓는 점은 결합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끓는 점은 얘네들은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이 세다고 분자 간의 인력이 센 건 아니야. 그래서 요 중에 제일 온도 높은 거는 내 생각에는 A일 것 같은데, F2. 왜냐면 이제 질량이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원자 분자의 끓는 점은 결합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합 에너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없다.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주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네. 잘 봐라. 결합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애, 가장 안정한 애, 얘가 N2야. 3중 결합하고 있네. 결합 에너지가 그 다음 낮아진 애 O2, 그 다음 이만큼 낮아진 애 F2.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A가 원래 질소인데, 질소가 산소보다 크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질소가 더 크죠.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것은 A2다.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되죠. 여기 가장 짧잖아. C2가 가장 긴 거죠. 결합 길이는.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B2가 C2보다 작다. 아니지, B2가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B2가 결합력이 더 큰 거죠. 1번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이거?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1번 맞고요. 5번에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을 할 때, 자, 수소 원자 이제 수소 분자 1몰이 생길 때 436kJ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뜻이야.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37 피코미터냐? 맞아요. 왜냐면 얘는 핵간거리가 이제 74 피코미터인데, 그거를 반으로 자르면은 이 원자 하나의 반지름이 됩니다. 37 피코미터. H2 결합이 공유 결합 길이가 74 피코미터이다. 맞는데 공유 결합 길이 맞습니다. 요게 핵간거리. 1몰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될 때
이만큼 방출한다.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틀렸는데, 왜냐면 얘가 2몰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야지 수소 분자가 1몰이 나와요. 근데 요건 이제 1몰만큼의 분자가 생길 때이기 때문에 틀려요. 기억, 니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원자 분자니까 원자는 2몰 반응할 거고 분자는 1몰만큼 나와. 그때 에너지가 436kJ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다 어렵네. 요게 결합 에너지는 요 안정화되는 것만큼 보시면 돼. B2, C2, A2 순이다. 맞아요. 끓는 점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건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으로 알아봐야 돼. 이거는 지금 몰라요.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합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고 분자 간의 인력 차로 봐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게 그 원자량을 알아야 되거든 사실. 몰라 지금. 공유결합 반제름은 2분의 y다. 2분의 y 맞아. y를 2로 나누면 돼. 공유결합 반제름은. 그 다음에 C2가 이렇게 될 때 요거냐, 이거는 에너지 그 반응식을 써야 되는 건데, 기억니은 일단 답은 기억니은 해놓고, 기억니은 아니구나, 니은 아니었고 디귿. 얘가 C2가 두 개의 원자로 쪼개질 때, 두 개의 원자로 쪼개질 때 에너지가 C2가 어디있죠? C만큼 나와. C만큼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C만큼 나온다. C2를 쪼개려면, 아니 이거 맞네요. 미안해. 요게 아니라 요쪽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분자 C2에 C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원자 상태로 나뉘어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요 C를 이렇게 이항을 해오면은 지금 물어보는 식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C.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7번에 A는 거의 금속 결합에서만 나타난다. 금속의 자유전자 때문에 A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A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리의 전선이나 금박,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다. 연성 말하는 건데, 연성 있나요? 여기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뽑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뽑히는 거. 7번에 3번이고요. 이렇게 말하고요. 자, A는 이온들이 자유로워졌네. 뭐 용융 상태고, 요거는 이제 그 이온 결정 상태고. 아닌가? 아니구나. A랑 B랑 원래 다른 애구나. 이거를 좀 가운데다 그려놔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지금 금속인 것 같고요.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림이고,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래서 A를 망치로 압력을 가하면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결합은 유지가 된다. 맞아요. 자, B를 망치로 압력을 가하면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결합이 유지가 된다. 아니고. 물질 A는 금속 결합을 하는 물질이고, 금속 결합하죠. 금속이니까. B는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다. 맞네. 이온 결합 물질 맞네.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에 자, 이게 보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가 있으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고 녹는점 끓는 점이 매우 낮으면 이게 분자 결정이라고 보거든. 원래는 분자 결정이죠. 분자 결정.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금속 결정이야. 금속 결정. 가는 단단하나 외부 압력을 가하면 부스러지기 쉽다. 맞는 표현이고요. 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끓는 점보다 상온이 높잖아.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다는 빛을 반사함으로 광택이 난다. 맞아요. 가가 나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나가 가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분자가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분자가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맞죠? 5번 답이고요. 4번이라고요? 나가 가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나가 가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분자가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리얼 맞는데 왜 4번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이 낮은 게 맞거든요. 나 같으면 맞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가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주어로 썼을 때는 나의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나는 5번 하겠습니다. 5번. 그러니까 나의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낮은 거 맞아요. 근데 해설 보니까 지금 가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분자라는 표현이 뭐 맞지 않다. 뭐 이런 의미인데 나는 분자 간의 인력보다 가의 이온 결합력이 더 강한 것에서 나타난다. 즉 나를 녹이려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 하지만 가를 녹이려면 이온 결합 자체를 끊어야 해서 녹는 점이 더 높다. 근데 뭘 잘못 읽고 있나? 나가 가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맞는데 나는 겨우 5번 할게요. 5번 맞는 것 같은데. 자, 옳은 거. 자, 이거는 그 액체일 때 있음이지. 이온 결합 물질. 사실 이제 801도씨면 NaCl입니다. NaCl. 근데 둘 다 있고죠. 고체 액체 둘 다 있지. 금속 결합 물질. 그 다음에 C는 없음 있음이네. 그런 좀 특이한 애 뭐예요? 탄소지 탄소. 흑연. 근데 이상하다. 없음 있음이구나. 없음 있음. 미안해. 내가 거꾸로 읽었구나. 있음 없으면 없음 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없음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죠. A, C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있지. 이온은. B는 단단하지만 쉽게 부스러진다. 금속은 아니죠. 전성, 면성이 있습니다.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는 물질은 두 개다. 금속이랑 하나밖에 없는데. 상온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개다. 얘네죠. 얘네 분자인데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분자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A 뭐라고 써있는 거죠? A에서 E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결합의 종류는 두 가지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니까 세 가지겠네, 그쵸? 네, 답은 4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물리할 거고.